날이 갈수록 한일 간정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거짓된 역사 왜곡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비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의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해진 탓에 전 세계 학자들도 일본의 추악한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과 일본 역사를 전공한 하버드대 교수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잘못된 주장을 내세운 하버드 대학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버드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카토 에커트 교수와 역사학과 앤드로 고든 교수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국제법 경제리뷰라는 학술지 3월호에 실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학문적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학술지 편집장 요청으로 램지어 교수 논문을 검토했으며 논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 논문은 1938년부터 1945년 사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맺은 계약과 전쟁 발생 전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합법화한 계약을 비교한 것에 기반했는데,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가 실제 맺은 계약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커트 교수와 고든 교수는 램지어 교수 인용문들을 추적해본 결과 우리는 물론이고 다른 학자들도 그가 위안부 피해자나 그 가족이 모집책이나 위안서와 체결한 실제 계약을 단 한 건도 찾아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나 군이 지침으로 내려준 표본 계약서도 찾아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램지어 교수가 활용한 문건 가운데 하나는 중국 상하이 위안소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일본인 여성용 표본 계약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읽지도 않은 계약에 대해 극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믿을만한 주장들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수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문서화된 제3자의 진술이나 구술 증언 등도 사실상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미얀마의 한국인 위안부 일부는 6개월에서 1년간 계약을 맺고 일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으로 낸 1937년 표본 계약서를 인용했는데, 이땐 일본군이 미얀마에서 전투를 벌이기 전이라고 교수들은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계약서도 일본 여성들이 2년간 위안소에서 일하겠다고 명시한 표본이라고 교수들은 부연했습니다. 교수들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적용된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관련 인용이 부족한 것이 램지어 교수 논문에서 확인된 최악의 학문적 진실성 위반이면서도 이외에도 주장과 완전히 무관한 인용과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를 배제하기 위한 선택적 문건 활용 등 중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램지어 교수 논문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목록은 대중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에커트 교수와 고든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시스템이 고안되고 작동한 식민주의와 젠더 분야의 거대한 정치 경제적 맥락을 생략해 기겁했다 했으며, 학술지에 램지어 교수 논문 게재를 미루고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철회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펼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장문의 비판이 미국 잡지에 실렸습니다. 26일 뉴요커는 하버드대 로스쿨 석지영 교수가 쓴 위안부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석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논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가 없다, 일부는 실수다라고 인정한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석 교수는 뉴요커 기고문의 램지어 교수와 논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한국인 위안부와 관련된 계약서가 없다고 시인했으며, 오히려 램지어 교수가 그런 계약서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 석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든 사례가 거꾸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10살짜리 일본 소녀가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했지만 동료 학자들이 램지어 교수가 10살 소녀의 증언을 반대로 해석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램지어
교수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를 한 것은 맞는다고 석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램지어 교수의 거짓된 주장이 들통나버렸습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잘못된 주장으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이 미국 법학계에서 나왔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논란을 빚은 뒤 미국 법학계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반박 논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6일 법학계에 따르면 미국 법경제개발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식 조지아 주립대 로스쿨 개관 교수는 같은 로스쿨 교수들과 함께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논문에는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이 위안부를 모집하며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한 적이 없고 한국인 모집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피해자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여러 연구 결과와 국제기구 보고서 등이 위안부 피해가 전쟁 중 발생한 피해자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특히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방법원이 위안부 제도는 성별과 민족에 대한 차별에 바탕한 제도이며 일본 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UN 인권위원회 라디카 구마라스와미 게이 맥도걸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인 계약은 전혀 없었고 오직 강제 동원과 기망만이 존재해 이들이 피해자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20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의 상식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우익단체가 2007년 6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의견 광고를 게재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불렀을 정도로 일본은 자신들만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해 사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미국 정치권을 자극했고 연방 하원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을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처리하는 기폭제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일본 외계 대응은 미국의 위안부 기림비에 말뚝 테러를 하는 식의 유치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캘리포니아주 교육당국이 위안부 역사를 역사 교과서에 싣기로 한 것을 계기로 일본 외계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학술이라는 형태를 빌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에서도 해당 영역본은 참고문헌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학술 자료로 포장돼 동아시아 역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서구 학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목적은 달성한 셈입니다. 문제는 국제 학술계를 겨냥한 일본 우익 세력의 이 같은 전략적 활동이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여당 자민당은 2019년 종합정책집에서 위안부 문제 등 각종 역사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국내 싱크탱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소빙, 파견, 교류 사업 등을 통한 친일파와 지일파 육성을 추진하고 일본 입장에 대한 지지 확대와 국제 여론 형성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의 트라우마는 전쟁의 책임을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들에 의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법 전공인 램지어 교수가 2019년부터 갑작스럽게 위안부와 간토대 지진, 제1교포 차별 등 역사 현안에 대한 논문을 쏟아내는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의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국제 무대에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